주식탐구 활동 걱정되십니까? 꼭 어려운 내용을 다뤄야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톡 치면 탁 나오는 입시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희 가상고등학교 수학교사 조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임진택입니다. 요즘 학생부 제가 읽어보면요, 정말 수업 활동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참여형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제 수업 활동이 변했는지 과목별로 한 학기에 한 몇 번 정도 발표하나요? 과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출제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논술형 평가 한 번에 아이들 학생 참여형 발표나 보고서 쓰는 수업 한 번, 이 정도가 보통 진행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닌 뭐 인공지능 수학, 경제 수학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업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 학기에 몇 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나요? 과목별로 최소 2번이니까 8에서 10과목 가르치면 학기당 거의 20번 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횟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기가 중첩된다는 겁니다. 수행평가가 보통 진행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보통 1차 지필고사 끝나고 2차 지필고사 3주 전, 이 시기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심하면 하루에 4번, 4과목 정도 시험 보는 어떤 그러한 날도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어도 그러나요? 국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수능 과목인 뭐 문학, 독서 이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외에 논술형 평가나 다른 것들이 많아서 좀 괜찮지만 수능 과목이 아닌 과목들 있잖아요. 고전 읽기, 심화국어 이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발표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좀 요구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 아주 높은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2-3번 하시니까 한 학기에 괜찮은데 한 번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시기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대학 입장에서 점수 좋은 학생, 내신 좋은 학생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학 들어와서 누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수업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죠? 여기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탐구력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준의 탐구하는 힘, 고등학생들한테 연구 역량을 요구하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쩌면 대학이 기대하는 수준은 그 연구 역량 자체가 아니라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수업을 딱 배웠는데 그 배운 내용을 듣고 관심, 진로 뭐 이런 고민들을 연결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잘 찾아내는 학생, 결국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학생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 이게 이제 탐구력인데, 실제 그 우리 공동 연구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확장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느냐. 근데 자꾸 그거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거꾸로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세특에 기재를 할 때 이 친구는 뭐 주제를 이렇게 찾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또는 이 친구는 뭐 그 탐구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남다른 어떤 분석력을 가졌다, 막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언급을 해주면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좀 유리할까요? 곤란한 질문인데요.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기록이 너무 없으면 뭔가 수업 활동을 열심히 안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의 기록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업에 꼭 집어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모습 속에 남다른 어떤 탐구 역량을 보여주었다, 이러면 좀 설득이 되잖아요. 결국은 핵심은 이 객관적 사실관계가 학생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느냐. 이 정도의 사실관계라면 이 친구는 논리성이 뛰어나, 이 친구는 창의적이야, 이 친구는 분석적이군,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기부 세특의 기재 방식이 변화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학생 참여형 활동이 없었을 때는 보고서를 작성함 또는 발표를 함, 이런 것 자체가 의미 있을 때는 그 소스로만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보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풀어 써주는 거죠.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했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뭐 분석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을 갔었고, 이런 세부적인 활동들을 쭉 나열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학교하고 교사의 간담회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 입장에서 교사들의 어떤 그런 학생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하게 우리는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아 이제 거기다가 뒤에 이 친구는 뭐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도 써줘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수로만 쓰는 학생, 그걸 풀어가지고 좀 내용들을 자세하게 쓰는 학생 이런 식으로 조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이고 탐구력을 가진 학생은 실제 있다. 존재합니다. 예. 존재하죠. 실제 있고 기록하는 형식에 따라서 사정관들이 잘 읽는다고 하면 성적 못지않은 그런 어떤 태도나 탐구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적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수업에다가 설계 속에 넣으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특의 사실과 사실에 대한 평가 이렇게 쓰는 게 예전보다 많이 발전했다. 대학에서도 그런 평가가 많이 보편화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하고 탐구력, 과정평가의 두 축으로 저희가 평가 요소로 넣어놨는데 태도 관점은 우리 말 그대로 그냥 수업 태도 좋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발적으로 뭐 주도성을 갖고 참여하고 수행평가나 이럴 때 책임감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학생들이 될 것 같고 탐구력은 조금 관점이 다른데 수업 내용이 있는데 그 수업 내용을 확장해서 뭔가 관심이 딱 생겨가지고 그게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지적 호기심이 됐든 문제를 발견했던 간에 그런 걸 딱 발견하고 그것과 다른 지식들 있잖아요. 다른 교과에서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 서로 막 융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해결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도 세우고 결과적으로 그런 성과를 보이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우리는 탐구력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기록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르게 의도로 가지고 쓰시는지 아니면 크게 구분 없이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 그거를 의도를 가지고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생이 이만큼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쓰는 거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그 개념이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진로 분야나 이쪽으로 연결 확장되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맥락 없이 그냥 막 어려운 내용만 갖고 가져와서 그 단어 배웠던 걸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안 배우면 막 풀이의 급수, 매클로의 급수 툭툭툭 던져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대학교 박사 논문이 나와요. SPSS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1.2단계라도 거기 출발점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도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교과 개념 출발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학생의 호기심이 확장된 부분이라고 전체적으로 학생 교사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는요. 중단원이 하나 끝날 때마다 더 알아보기라는 박스가 있어요. 요 단원에서 배운 내용에서 네가 지식을 좀 더 확장하고 싶으면은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이런 거 해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대학에서 안 좋아하고 박사 논문 같은 거를 해야 좋아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의대 합격생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모의 수업 평가할 때 보면은 나가 저런 걸 대학 때 배웠나 싶은 것들이 막 쫙 있는데 교수님들은 그걸 또 보고 좋아한다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 저건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대학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때 좀 잘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태도 관점을 생각해 보면 주관적 평가적 관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탐구력은 아무래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 학생이 어떤 주장을 했다, 뭐 내용들을 잘 설명하더라 등등 하여튼 이런 주제 탐구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얘기 좀 나눠봤는데 뭐 우리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학업 태도하고 탐구력을 대학 사정관들이 이렇게 딱 학생부만 읽으면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팁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제 학업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주도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어쨌든 학업 태도가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자기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실 때 이 친구가 만약에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해서 어떤 활동들이 연계되거나 또는 계속 그런 발전되는 부분들이 주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했던 활동들도 심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X자로 연결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학업 태도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목이나 여러 주제들을 연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연계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내용들을 점차 좀 심화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잘 기록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업 태도와 탐구력이 좋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가 탐구력의 정의가 그거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한다. 즉 과목의 수업 요소를 바탕으로 했느냐, 이거를 좀 의미롭게 보신다면은 정말 탐구력이 뛰어난 학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길게 말씀 나눴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수행평가, 주제탐구 활동 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모든 그 주제 탐구 활동의 출발점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주제를 찾기 어려울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주제들을 연결, 확장,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면 수월하게 주제 탐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탐구 활동 학생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런데 교과서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 없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 교과서의 각 단원들마다 있는 더 알아보기들을 참고하자. 그걸 보고 이렇게 지식을 확장할 수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의 확장의 방향성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숙제는 좀 줄여주시는 걸로 하고요. 우리 학생들 너무 좀 힘들다는 그 얘기가 좀 일부 좀 공감이 되는 게 말씀 주신 대로 20개 정도를 발표를 하려면 한 학기에 좀 많다는 느낌은 사실 좀 들거든요. 대학은 사실은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다 보니까 과목별로 다 붙으니까. 과목별로 점점 좀 과열되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고 제가 평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활동을 다 쓰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훈련, 뭐 대학 같으면 초록이라고 연구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초록 형식의 석줄 요약 정도만 모든 과목이 계속 훈련해 간다면 아마 세특도 기록이 좀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스스로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주제탐구 활동 학업 태도와 탐구력은 뭐가 다른가? 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